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엄마들이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환경까지 전부 다 엄마 책임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늘 긴장하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될지, 옷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의 옷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옷을 입힐지 그 디테일한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옷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단연코 속옷입니다. 속옷. 몸에 직접 닿으니까 속옷을 굉장히 주의해서 입혀야 되겠죠. 그러면 속옷을 어떻게 빠는 게 좋을까요? 뭐 세탁기에서 빨아도 되고 손빨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빨고 나서 후처리가 중요합니다. 속옷을 다 빨고 나서 꾹 짭니다. 그래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그것을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넣으세요. 그죠? 그런 후에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60초 정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자레인지 자체가 그죠? 수분 입자를 때려서 그걸 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살균할 수 있는 생활용품도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도 전자레인지로 삶아보세요. 내열 용기에 속옷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5분간 돌리면 됩니다. 칫솔도 전자레인지로 소독할 수 있는데요. 젖은 채로 넣으면 칫솔모가 열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른 칫솔을 1분간 가열하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2차 감염입니다. 세균, 진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황색 포도당 구균에 의한 악화거든요. 그리고 진균에 의한 악화입니다. 이거는 상시적으로 피부를 괴롭히기 때문에 늘 주의하셔야 되는데 속옷을 빨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그죠? 30초에서 60초 정도 돌리게 되면 세균, 진균들이 죽게 됩니다. 혹은 죽지 않더라도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 세포의 능력들을 잃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 환아들이 그죠? 속옷을 입었을 때 2차 감염의 가능성들이 더 줄게 되고, 그리고 2차 감염된 상태에서 긁었을 때 속옷에 묻게 되는 잔여 세균들도 다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속옷을 다 빨고 나서 지퍼백 같은 데 넣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60초 정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따끈따끈하게 데펴지면서 세균들이 사멸되거나 능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에 옷을 입혔을 때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같은 경우 옷을 빨았을 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세제 찌꺼기입니다. 실제로 세제 찌꺼기는 아토피 같은 경우나 혹은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세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없는 세제를 쓰라고 했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알레르기인데 알레르기는 향기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세제 중에서 무향인 제품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향인 제품들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품들을 골라서 쓰게 되는데 그 제품을 쓰고 나서 그죠? 세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헹굼입니다. 헹굼 코스를 꼭 2번 정도 더 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제를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런데 헹굼 코스를 표준 코스로 돌렸을 때는 생각보다 세제가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세제의 잔류량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다 빨고 나서 문을 열었을 때 밑에 거품이 고여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만큼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제 드럼 세탁기인데 물값이 비싸죠. 그래서 물 소비량이 적은 게 드럼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된 통 세탁기는 물의 사용량이 많지만 헹굼이 잘 이루어지죠. 그런데 드럼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헹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헹굼 코스를 별도로 2회 정도 더 추가하게 되면 세제가 남는 찌꺼기들이 더 많이 사라지겠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옷을 입었을 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탁할 때 세제는 향이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향기가 나는 다우니 이런 제품들을 사실은 쓰는 게 안 좋죠. 향기 나는 샴푸 같은 것들 그리고 향기 나는 그죠 바디워시 같은 것들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이런 걸 피하라고 하는데 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 같은 걸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섬유 유연제 같은 건 비추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섬유유연제는 사실은 쓰고 나서 섬유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잔여물질들이 안 남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섬유유연제를 안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세탁하고 나서 건조할 때도 건조기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건조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말려주면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 같은 게 가능성들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옷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 새 옷을 그냥 입히면 안 됩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거든요. 화학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오염물질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케미컬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옷을 받게 되면 새 옷이지만 새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이해를 하지만 한 번은 세탁을 하셔야 돼요. 세탁을 하고 나서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세탁을 했어요. 그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입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각질층 관리라 했죠. 각질을 무조건 보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각질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각질을 유지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 헐렁하게 입혀야 됩니다. 아토피 있는데 스키니지를 입는다?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쓸린단 말입니다. 옷 같은 경우에 쓸려. 그럼 지속적으로 각질이 탈락되겠죠. 그래서 목에 아토피가 심한데 그죠? 폴라티를 입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옷이 쓱쓱 쓸리니까 각질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폴라티 같은 건 아토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을 경우 옷을 헐렁하게 입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트류나 기모가 들어가는 의류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환부가 뚜렷하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거든요. 그런데 기모 의류를 입게 되면 그저 각질층이 다 쓸립니다. 그래서 기모 의류를 입고서 벗으면 각질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각질은 좋은 각질인데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모류 같은 옷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울인데 울 같은 경우도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피부가 간지럽습니다. 울 같은 경우도 피부 트러블 일으키는 옷 의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울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좋지 않으니까 히트텍류 같은 것들을 받쳐 입고 그 위에 입는 게 좋겠죠. 그리고 머플러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폴라티 같은 것들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아토피는 접히는 부위가 제일 늦게 났는데 그 중에서도 목이 제일 안 낫는 부위죠. 근데 머플러 같은 거를 하거나 폴라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서 각질이 다 쓸리죠.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목 골이 큰 머플러 같은 걸 쓰면 안 되고 부들부들한, 그죠? 굉장히 얇고 매끈매끈한 그런 머플러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피부에 쓸리지 않게끔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폴라티 같은 것도 절대 입으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세탁하는 방법과 그죠,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머님들이 아토피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오늘 신경 쓸 걸 또 하나 추가시켜 드렸는데 이걸 생활화하시면 어렵지 않게 아토피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